안녕하세요. 원하는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사겠다고? 줄여서 이모부 시간에서는 각 부동산별로 매매 시 꼭 검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현직 공인중개사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혹여 내가 놓치고 있는 내용은 없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사겠다고? 아파트 편에서는 후보군 선별된 후보군의 실거래가 추이, 자금 마련 계획, 매매 계약 시 유의점, 세법상의 팁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후보군 선별을 진행했는가입니다. 아파트 매매 전에는 본인이 세운 기준에 따라 대상 아파트 후보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면적, 노후도, 생활 편의성, 개발 호재, 예산 한도를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즉 실평수로 구분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외에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이고, 전용 면적은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전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보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든 한 가지 면적 단위로 후보군을 걸러내셔야겠습니다. 또한 노후도도 아파트 후보군 선정 시 주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도가 10년에서 15년이 넘어간 아파트들은 현재 입주 이후 수리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며, 수리 이력이 없다면 매입 이후 어느 정도 추가 수리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도는 추후 이야기해볼 재건축에 대한 부분과 맞닿아 있으므로 후보군 선정 시의 노후도는 꼭 확인하셔야 할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성은 본인의 통근거리, 자녀의 통학거리, 그 외 인근 생활 편의시설 등과의 거리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각 요소별 최저 기준선을 잡아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대상 아파트 주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정보들과 아파트 자체의 재건축 이슈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들은 확정적인 내용들과 확률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래도 개발 호재들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확률적인 호재 정보들이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한도는 추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인 자금 마련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DSR과 LTV 기준에 상응하는 예산선을 정해 그것이 초과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갭투자로 매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하락 또는 전세입자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자금 융통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갭투자는 추후 본인이 대출이나 보유 현금으로 전세금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선별된 후보군의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했는가 입니다. 1번 체크리스트를 통해 추려진 2개에서 3개의 후보군들의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해 봄으로써 현재 매물들이 상승기에 있는 가격들인지 하락기에 있는 가격들인지, 더 나아가 급매 수준으로 볼만한 가격으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늘 하락기와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는 그 둘 중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승기라고 가정하면 상투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기준점 이상 매물들을 가감히 제거하고 그 이하로 나오는 물건을 노려야 하며, 하락기라고 가정하면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기준점 아래로 내려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주식 투자와 같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처럼 아파트 매수도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며, 위에 말씀드린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매매 가격이 본인이 매입 이후 조금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주거하는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누리다가 매매 금액의 회복 또는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준점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했는가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하거나 전세입자를 받아서 매매대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으로 자금 마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의 LTV 한도를 체크하고 본인의 증명 가능한 소득 금액을 근거로 DSR을 산출하여 가능한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은 영상 아래 정보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사항,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들과 같이 별도의 LTV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후보군으로 선정된 아파트들에 대하여 사전에 은행에 의뢰하여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확실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갭투자의 경우에는 크게 전세가 들어가 있는 물건을 매매하시거나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물건을 전세입자를 구하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방식이 안정적인 갭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신규 분양을 받으시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 즉 전세입자를 구해서 매매대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의 잔금 스케줄이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시 잔금 기한을 가능한 넉넉하게 잡고 전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에 매매 대금 잔금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매매 계약 처리 시 주의사항을 확인했는가입니다. 매매 계약 시에는 보통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물건의 하자가 추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필요로 하며, 그 이전에 매매 물건을 보러 갔을 시에 자주 일어나는 하자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린 자금 마련 부분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특약들을 매매계약서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매도인 우세 시장에서는 이런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균형을 이룬 시점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므로 중개사님들을 통하여 필요한 특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세법상의 팁을 확인했는가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영상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이며 생애 첫 구매자에게는 취득세상의 특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자격농지 비과세 케이스를 제외하고 비과세가 가능한 매우 특별한 영역이므로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들과 효과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 이전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조정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갭투자 물건에 대해서도
2년 보유 시 비과세가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입하여 보유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쭉 유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기간 동안 이를 잘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부 아파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